안녕하십니까. 네, 평양만사 김규선입니다. 네, 백영준입니다. 네, 고마워요. 네,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네, 선생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종 자기 취향에 따라서 뭐 꽃도 기르고 애완견도 기르고 뭐 낚시도 가고 뭐 등산도 가고 별로 뭐 그 운동 뭐 취미 활동이 많은데 약초 캐는 것도 취미 활동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북한 우리 동포들은 그 지치고 지친 삶에서 무슨 취미, 소소한 그 즐거움이 있을 텐데. 야, 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취미 생활이야말로 북한 주민들 경우에 개발의 편작격이에요. 북한에는 부득이 취미 생활이라면 조직적인 취미 생활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조직적인.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조직적으로 불러야 되고요. 네. 어디 가서 관람하고 싶어도 조직적으로 해야 되고요. 어디 가서 운동하고 싶어도 조직적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취미 생활이란 거 문화 오락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취미 생활이라는 용어가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수령이 취미 생활이 꼭 북한 주민들이 취미 생활이에요. 수령이 하라는 대로 수령이 온 나라 이 노래 불러라 하면 이 노래 다 부르고 수령이 나가 팽이 치라 하면 팽이 치고 수령이 오늘은 애들이 나가서 연 띄우라 하면 연 띄우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수령이 매 집에 화분 하나씩 길러라 하면 다 또 길러야 되고 수령이 또 무슨 우리 사람들이 무리하게 보내지 말고 대기 시간에 가서 집회놀이를 하라 하면 또 다 해야 돼요. 취미 생활까지도 수령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 그런 방향으로 다 간다는 거. 선생님 그 집회놀이라는 게 뭐죠? 화투인가요? 카드놀이. 예. 우리 그 화투는 없습니까? 이런 거요? 이렇게 때리는 거? 네네, 화투. 그거는 난 못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거는 오직 유일하게 취미 생활을 한다면 그건데 그것도 지 혼자 합니까? 몇 명이 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돈 내기도 합니까, 그럼? 돈 내기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 때는 담배 있죠? 담배 까치가 왔다 갔다 해요. 아, 담배로요? 그 다음에 버스표 도리를 하거든요. 버스표. 평양인 경우에. 버스표가 너덜너덜해져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취미 생활은 그야말로 나 고유의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분 기르고 싶은 것. 화초. 화초. 애완견 기르고 집 가꾸기 하고 무슨 재봉질하고 뜨개질하고 텃밭 일구고 이게 다 취미 생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거를 자유자재로 하고 싶어도 할 여건이 안 되고요. 할 시간도 없어요. 오직 집단적으로 모였을 때 다 조직이 시야 안에서 오락회 하고 이게 카드놀이 하고 그렇게 하지 개인적으로는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 참 삭막한 게 북한이에요. 그렇군요. 내가 이제 질문을 받고 나는 무슨 취미 생활을 했지? 난 취미 생활이 없었던 것 같아요. 취미 생활도 단체로 하라는 게 북한이에요. 민속놀이 같은 거, 장기,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명절날에 나와서 단체로 앉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대동강에 나가 낚시질하는 거. 아무 사람이나 나와서 낚시 못해요. 그 낚시 그룹이 있어요. 은퇴한 장성들, 고급 간부로 있다가 은퇴한 사람들로서 평양시 인민위원회인지 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대동강 낚시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풍경을 보여줄 필요 있을 때 나가서 낚싯대를 들이고 있어요. 그 일종의 선전입니까, 그럼? 선전이에요. 대체로 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대동강 저 상류, 저 하류 쪽에서는 괜히 야밤에 나가서 낚시질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공식적으로 화면에 나오는 거는 그건 선전용이라는 거.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취미 생활이 그래서 없다면 아예 없는 거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화분도 마음대로 못 길러요. 겨울에는 냉돌방이 돼버리니까 단 이제 여름철이 되면 외국인들이 온다든가 하면 평양시 일선도로 고리 쪽에 있는 아파트들 이렇게 화분대 같은 데다가 화분을 다 놓으라 그래요. 화분이 어디 있어요? 북한은 화분 파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꽃을 종이로 조화로 다 해서
이 파고까지 만들어서 또 꽂아서 다 내놓는 거예요. 아, 종이로요? 네. 조화로. 그건 일이거든요. 행사고. 취미가 아니거든요. 나는 북한에서 그렇게 도시에서도 살고 지방에서도 살아봤지만은 어느 단층집 울타리 안에 목당 같은 희한한 꽃나무들이 자란 걸 적어도 나는 못 봤어요. 그럼 북한 주민들이 네.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꽃은 뭡니까? 꽃을 좋아할 새가 없어요. 아, 북한 좋아하는 주민들은. 꽃 없어요? 좋아하는 대체적으로. 꽃도 없고 꽃의 종류에 대한 상식이 북한 주민만큼 없는 데가 없어요. 북한은 진달래, 백일홍, 채송화, 그다음에 홍초. 네. 그게 곧 모든 관공서들이 있는 거고 기타 이 대한민국에서 그 많은 그 꽃나무들 북한에는 없어요. 북한은 목란꽃이 국화로 돼 있어요. 그것도 저 김일성이 배꼽 떨어졌다는 만경대 생가에 가야 다 봐요. 튤립이라는 꽃 있잖아요. 네, 튤립. 나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었나 하는 거를 주체사상탑이라는 게 건립된 다음에 그 주체사상탑 밑에 꽃밭을 쫙 조성했는데 새노란 튤립, 새파란 튤립을 이렇게 문양을 놓으면서 네, 했더라고요. 네, 네. 우리 직장이 그 방향에 있었으니까 출퇴근할 때마다 거기에 머물러서 30분씩 쳐다봤어요. 아, 이뻐서요. 너무 고와서. 네. 그거 평양 시민들만 봤지 다른 데는 그런 꽃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거 보면은 기르고 싶은 생각 안 들까요? 기르고 싶다고 해서 뽑아가지도 못하거든요. 네. 그 뽑아갔다가는 그 경중에 따라서 말 잘못하면 정치범으로도 되는 거예요. 네. 주체사상탑 밑에 딱 심어놨는데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파는 데가 없어요. 그걸 다 내가지고 당자금을 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네. 어둠에 가봐도 꽃나무를 기르는 온실이 없어요. 물론 중앙당에는 있겠지요. 네. 북한 주민들이 꽃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4월달, 7월달 김일성이 죽은 날 생화 들고 참배가는 거 있죠. 동상. 그때는 한니가 나요. 꽃을 못 구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종이로 만들어서 들고 올라가요. 아, 예. 근데 이게 국경연선, 해산 이런 데서는 거기도 김일성 족속 동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되면 중국 쪽에서 꽃을 넘겨받아서 나름 생화 들고 간대요. 네네. 평양시인 경우도 만수대 동상이 올라갈 때 힘 있는 기관들, 최고 기득권 중앙 기관들은 생화를 들고 올라가지만 기타 기관들 다 생화를 들라니까 생화 구해오라면 그 생화가 원수 같은 거예요. 지구촌에 생화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구하기 힘든 걸 그렇죠. 너무 구하기 구해오라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 근데 이건 내 심정이나 전체 북한 주민들의 심정인데요. 북한 주민들이 제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진달래예요. 진달래, 산에. 산에 가서 꺾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진달래는 왜 또 그러냐면 김정숙, 즉 김일성의 와이프고 김정일이 엄마였던 김정숙이가 진달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6일, 4월 15일 김일성 족속이 배꼽 떨어진 날에는 진달래를 꺾어다가 이렇게 물병에다 해서 그 앞에다 떡 놔요. 그 위에는 어떤 꽃도 없어요. 나는 정말 북한에서 사는 정기간 꽃이 아름답구나 느껴본 적이 없어요. 딱 그 출입 그 외에는. 꽃은 나도 보고 컸겠는데 보고 살았겠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소위 그 북한의 상류층 사모님들은 네. 그 무슨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 다 같아요. 취미생활 잘못했다간 잡혀가요. 그렇군요. 걔들이 그렇다고 무슨 무도장에 다니기를 하겠어요. 운동하려 다니기를 하겠어요. 뭐 집안에다 의서 화초는 넣을 수 있겠죠. 네. 화분 기르는 것 외에 벗어나는 취미생활은 못할걸요. 그렇군요. 출장 갈 때 기차 시간이 한량없이 늦어지지 그럴 때는 혼자 다니면 무료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2명, 3명 짝지어서 다 출장 방향을 나가요. 그때면 그 앉아서 기차 기다리는 시간 그런 더 저녁 일찍이 끝나고 나면 TV도 없지요. 전기불 없을 때는 깐데라 켜놓고서 이 카드놀이를 하죠. 그건 강제 취미죠. 네. 그 주변에 벗어나야 볼 것도 하나도 없고 즐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혹시 남자들은요, 네. 이제 직장 생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네. 이제 좀 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날 조금 뭐 축구를 한다든지 기타 운동 같은 거 안 합니까? 모여서 남자들? 그런 동호회가 아예 없어요. 물 수가 없어요. 체육도 당이 승인한 사람이 나갔대요. 승인한 사람. 네. 축구 경기 한 번 낮에도 당 조직을 통해서 쭉 상급 조직까지
그 결론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럼 무슨 뭐 이제 모임에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해야 되겠다면 허가를 받아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허가를. 정치 행사로 진행해요. 그렇군요. 여기는 주민주택구역에 롱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다 있잖아요. 네네. 전 벗어나면 축구장도 다 있잖아요. 네네. 북한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7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땐 배급이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운동을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는 나름 농촌동원 집단동원 나가서 하루 쉴 때면 이 학급 저 학급 이 작업반 저 작업반 해가지고 일요일 날에는 먼지 풀 풀리는 농촌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 배급제가 떨어지면서부터는 축구 경기가 다 뭡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요이 와서 다 빼앗아갔어요. 그렇군요. 극빈으로 몰아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디 가서도 애들이 축구공 들고 다니는 거 볼 수가 없고 예, 어느 학교 운동장에도 애들이 나와서 축구 뛰는 걸 못 봐요. 오직 체육 시간에만 뛰는 거예요. 또 어른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와서 축구하는 것도 못 봐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해금 만들면서도 축구공은 못 만드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농촌에 가든 평양시에 가든 일요일 되면 모든 운동장들에서 주민들이 축구하고 배구하고 달리기 하고 볼 수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렇군요. 그런 거 한다? 그건 하기 싫은 주민들이 김일성 족속의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혹시 이제 평양 같은 데 영화관이 좀 있겠죠? 예, 용화관이 있죠. 다른 중소도시는 있나요, 지방에? 지방에도 시, 군, 그 다음에 더 서세지들에는 나름 용화관들이 있어요. 네. 주로 그럼 어떤 영화가 상영되나요, 그럼? 그 영화도 아무 영화나 상영 못해요. 영화는 김일성 족속의 칭송한 그 우상화 영화물들. 그건 딱 방침에 의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저온도의 영화관들에 다 돌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김일성 족속의 충성을 다한 충신들의 영화. 네. 그 의무적으로 봐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보는 게 절대적이고 그러나 영화관은 또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김일성 족속 출생일 이럴 때는 나름 영화 축제 기간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보는데 그런데 외국 영화를 어쩌다가 대동문 영화관이요 개선 영화관에서 한다면 골 깨져요. 와. 모든 청년들이 학교도 안 가고 줄서 표를 구하겠다 그러고 네. 근데 그때는 김일성 족속이 외국 영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날은 뭘 어느 날은 무슨 나라 영화 이거 친필 비준을 받아야만 돌리게 돼 있어요. 아, 그 친필 비준 허가. 허가를 해줘요. 자필로. 주로 어떤 나라 영화 돌리나? 중국 영화. 저 국민당하고 공산당 싸움하던 전쟁 영화들. 그 다음에 소련 영화들. 주로 그거 돌려요. 그리고 이제 동구권 나라 영화들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인도 영화. 그러나 서방세계 영화는 절대로 영화관들에서 안 보여줘요. 난 지금도 생각나는데 90년대 초인가 홍콩 무술 영화 사생결단인가 그 영화가 대동문 영화관에서 방영됐던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 그거 보겠다고 유머가 다 돌았어요. 저 사생결단을 보려면 생사결단을 해야 볼 수 있다고. 네. 모든 예술은 주민을 사상교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술 공연, 무슨 공연 다 단체로 봐요. 네. 개별적으로 어느 예술단에 가서 본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무슨 그런 예술적인 취미 활동도 할 수가 없는 게 북한이에요. 관람도. 아무튼 참, 아유, 소름이 끼치고 무섭네요.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의 취미 생활이 북한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취미 생활일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나름 제가 살던 그 경험에 그다음에 체험에 기초해서 선생님이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대답하고 나니까 너무 슬퍼요. 그러게요. 근데 또 이제 취미 생활하면 또 이제 여자분들이 많은데 취미 생활이 여성분들이 이제 미용 가꾸기 위해서 머리도 손질하고 얼굴도 이제 마사지하고 별의별 그 많은데 북한 여성들도 그런 데는 상당히 그 관심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막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 네. 파마 같은 거 이제 머리 단장은 얼추 다 해요. 마사지는 진짜 참관광 같은데 그런데 마사지 하는 그게 있는데 제일 기국민들 그것도 외화받고 해요. 네. 북한 주민들 여성들 자기 가꾸는데
올인하려면 밥을 굶어야 돼요. 새끼도 굶겨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화장들. 그렇다고 또 화장 안 하는 여자는 또 없어요. 네. 그래서 다 화장은 하고 다니는데 반나절 동안 미용소에 앉아있다든가 이건 북한 여성들의 일상화 안 됐죠. 그 머리 스타일이랄까? 네. 뭐 그런 게 유행이 있습니까, 그게? 예, 그거는 유행이 다 있어요. 수령이 지시에 따라 유행이 바뀌어요. 예. 지시에 따라서요. 예. 머리 긴 것이 보기 싫으니까 깎아라 하면 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수령 족속이 지시가 곧 북한의 유행이에요. 유행, 패션이고. 그렇군요. 예. 그거가 역행해서 중불나게 뭘 하고 다니다가는 큰일 나요. 그렇군요. 잡혀가기까지 해요. 비판 무대에 오르는 건 도말할 것도 없고 또 전반적인 북한 주민들이 그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웬만히 대담한 사람 아니고는 그런 발상을 아예 안 해요. 혹시 이제 북한의 우리 젊은 청년분들도 그 청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입어보고 싶고 그런가요? 너무 입어보고 싶죠. 그 임수경이라는 애 있죠. 네. 89년도에 북한에 들어갔다가 여기 나와서 국가보안법을 네네, 감옥 가죠. 네. 한때 국회의원까지 됐더니 예. 왔다 간 다음에 그거를 계기로 해서 청바지에 대한 바람이 확 불었댔어요.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지시를 내렸어요. 미제의 그 식량이들이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잡아 죽일 때 입었던 바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청바지에 대한 화형식까지 했어요. 김정일이 지시받고 그때 최룡해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위원장을 했거든요. 사료청 그 중앙이 주도로 청바지를 다 입고 다니는 거 빼앗아다가 무죄해놓고 화형식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북한에 청바지가 있으면 집안에서 입거나 또 어찌어찌 많이 입을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거리에 청바지 입고 다니는 특히 평양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 녀석이 청바지 입었구나 따라가 보면 내국인이에요. 그렇구나. 저놈이 김일성 족속의 지시와 방침이 곧 법인 나라기 때문에 엄중히 단속하시하면 그 엄중히 자기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 불이익은 어느 정도로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차라리 뽑고 다니는 거예요. 예. 애들도 못 입어요. 애들도. 그렇군요. 김일성 족속 애들은 입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반적인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족속의 내린 방침의 그 두려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렇군요. 예.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참 궁금한 거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